일본의 정치가요, 조선의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의 총에 피살되었다. 한국에 이어 만주를 삼키려던 이토 히로부미의 피살 소식은 즉각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성공한 안중근에 대한 추모 시민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1910년 3월 26일) 속전속결로 집행된 사형. 그의 나이 32세였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는 10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의거 장소인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을 세웠고, 세계적 거장 장혜모 감독과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영화한 지비지비 제작도 확정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로 폄하했던 일본 학자들마저 안중근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안중근 의사의 왼손, 그 잘린 네 번째 손가락, 이것은 바로 단지동맹의 상징입니다. 단지동맹은 1909년 3월 12명의 동지가 모여 동양의 평화를 깬 조선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암살 제거를 단지의 피로써 맹세하고, 이것을 3년 내에 성사하지 못하면 자살로서 국민에게 속죄할 결심으로 조직된 비밀 결사입니다. 바로 이 잘린 손가락은 단지동맹의 굳은 맹세를 다진 표식입니다. 원래 거사 장소는 하얼빈 전 정차역인 체가구였지만 러시아 경찰의 봉쇄로 다음 역인 하얼빈에서 거사를 치르게 된다. 이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은 모른 채 인상착의의 확인만으로 총을 쏘았는데, 다행히 이토 히로부미를 향한 총탄은 정확히 명중했고, 안중근 역시 대한민국 만사란 뜻의 러시아어인 코레아 우레를 외치고 순순히 체포된다. 당시 세계 각국이 준용했던 국제법인 만국공법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국가가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청국과 대한제국은 1899년 체결한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에 의거 청국에 있는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치외법권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안중근은 대한제국으로 인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던 시점이라 이러한 법과 정의가 통할 리 없었다.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며 자신을 독립전쟁 중에 붙잡힌 군사포로라고 강조했던 안중근. 하지만 철저히 일본에 의해 짜인 각본대로 재판은 흘러갔다. 공개되지도 않는 재판에서 일본인들에게 거사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안중근. 그는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다. 리순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중국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데요. 영하 20도가 넘는 혹독한 날씨에 더구나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옥중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가히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놓지 않았던 건 동양평화론의 지필이었습니다. 동양평화론이란 전략적 요충지인 리순에 한중일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해 기타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시키자는 한중일 평화체제 구상론인데요. 한중일 각국의 자주권은 지키되 일단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는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같은 발상을 담은 것입니다. 미완으로 남아있는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의 유럽연합보다 100년이나 앞선 것이란 평가를 받게 되지만 결국 미완으로 끝나게 된다.
동양 평화로는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가 전 세계 제국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평화주의자란 점은 분명한 사실로 남아있다. 평화를 되찾고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불합리함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 마지막 한숨까지도 바쳤던 안중근. 안중근의 의거 100주년이 넘었지만 안중근이 그토록 바라던 동양의 진정한 평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동양 평화를 외친 안중근. 그가 있어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